자, 의학용어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 12주차 수업은 책으로는 415쪽에 있는 증상용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증상용어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오늘 골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증상용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상용어에서요. 콕시코디니아. 콕식스 하면은 꼬리뼈라는 뜻이고요. 디니아 하면 통증이란 뜻이죠. 그래서 꼬리뼈 통증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요. 뭐 허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요추가 지나고요. 우리 이제 엉치뼈 그리고 이제 꼬리뼈로 갔을 때 여기 이제 꼬리뼈 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 전체적으로 허리가 많이 안 좋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콕시코디니아, 그 다음에 룸바고 하면은 허리 통증이고요. 알지아도 통증이란 용어죠. 오스테오는 뼈고요. 오스테오패시 하면은 오스테오와 패시 병증, 골병증. 오스테오라지아 하면은 오스테오라지아 뼈출혈. 그 다음에 크레피테이션 비빔소리라는 건요. 골절이 일어났어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오잖아요. 요 뼈 조각이 요 안에서 돌아다니는 소리를 우리는 크레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시쿼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부골 형성, 부골화라고 그래서 뼈가 괴사되는 중에 정상뼈에서 분리되어 나온 죽은 뼈가 생기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뼈가 괴사되어서 나오는 이제 뼈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뼈가 새롭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괴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포가 노화가 되면 괴사가 되듯이 뼈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시쿼스트레이션 부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페로스 슈도 파랄리시스라고 해서 페록 가성마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매독균이에요. 매독균이 감염이 됐습니다. 뼈가 매독균이 감염이 됐는데 이게 심한 국부 통증으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여 마치 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마비가 일어난 건 아닌데 요 균 감염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마비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러니까 슈도 파랄리시스 하면 가성마비잖아요. 슈도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신경이 마비가 되지는 않았는데 마비가 된 것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페록 가성마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뉴머리 본이라고 해서 과잉뼈, 과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이 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가 더 나 있는 것 같은 거, 아니면 원래 뼈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뼈가 나 있는 거를 우리는 슈퍼뉴머리 본, 과잉뼈, 과잉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팬톤 림페인이라고 환상 사지 통증이라고 그래서요. 팔다리 절단 후에 팔다리를 절단하고 나서는 여기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여기가 통증이 일어나는 거. 팬텀 하면 유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령다리예요. 유령 사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캘러스 하면 애벌뼈, 뼈가 부러졌을 때 뼈의 결손 부위에 메어지는 새로 생긴 불완전한 뼈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뼈가 부러졌는데 결손 부위에 메어지려고 이제 애기뼈가 생긴 거를 우리는 캘러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니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이제 유압이 되는 건데 뼈와 뼈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된 다음에 붙을 때 우리는 이거를 유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요, 정상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딜레이드 유니온, 시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려요. 우리가 노인이 될수록 딜레이드 유니온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뼈가 딱딱하다 그래서 잘 골절도 쉽게 나고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유니온, 넌 유니온은요, 붙지 않는 거예요. 골절의 치유 과정에서 뼈 조각이 서로 붙지 않는 거를 우리는 넌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말 유니온이라고 하면은 부정유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염과 염증 질환에서요, 골수염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골수염에서는요, 골수라는 오스테오마이엘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엘로가 골수라는 뜻이고요. 골수가 어디예요?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혈구세포가 뭔데요? 피 조직을 만드는 조혈계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긴 뼈에서요, 요 사이에 보면은 적혈구, 백혈구가 있어서 혈구 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엘로와 오스테오 뼈, 그래서 골수 ITIS 골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상이나 수술 또는 혈류를 통한 세균 감염, 그러니까 이제 피를 통해서 여기에 감염된 거를 골수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오스테오 마이엘로라이티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척수염, 골수염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실제로요, 목뼈부터 해가지고 허리뼈까지 이제 척추뼈가 쭉 내려오잖아요. 요 사이에는 우리가 척수신경이 있잖아. 이 신경 안에는 척수라고 해서요.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뭐 척수액을 뽑아낸다. 백혈병 환자들이 조직 검사를 할 때 여기에서 척수액을 뽑아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에 요 사이에 있는 척수신경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마이엘라이티스 척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상성이라고 그래서요. 외부에서 뭔가 감염 물질이 들어와서 생기는 외상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뼈라든지 이런 데 염증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엘로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해서요. 마이엘로라고 하면요, 척수를 얘기를 하고요. 엔세팔로 하면은 뇌잖아요. 우리가 뇌부터 척수까지를 이렇게 싸고 있잖아. 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마이엘로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엔세팔로는 뇌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우리가 척추에 있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엘로 엔세팔라이티스 하면은 척수내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염증이 생긴다? 스파이널 코드와 브레인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마이엘로 엔세팔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요.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 마이엘로가 골수고요. 파이브로, 우리 미에로 화이바 이러잖아요. 화이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골수, 이거는 파이브로 섬유질이잖아. 미에로 화이브로가 굉장히 다량의 섬유질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라고 그래서요. 골수 섬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수 섬유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유질로 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혈액처럼 액체의 형태가 아니라 섬유질의 형태로 변했다는 건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혈구세포의 정상적인 생산장애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혈액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지가 않고요. 골수의 치명적인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골수에 심각한 병변을 남기게 되는 게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라는 진단명입니다. 증상으로는 빈혈이나 쇠약감, 피곤감, 간과 비장의 비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단 용어에서요. 감염 및 염증 진단에서 우리가 요거를 또 보면은요. 헤마토지니어스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라고 했는데 헤마토는 혈액이라는 뜻이고요. 지니어스는 만들어지다,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 골수염이 만들어지다, 혈행성 골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감염된 세균이 혈류를 통하여 골과 골수강에 나타나는 염증을 헤마토지니어스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 혈행성 골수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브로디즈 앱시스라고 해서요. 요거는 브로디 고름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로디 농양이라고 하고요. 통증이 거의 없는 포도구균 감염으로 골수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뼈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요거는 포도구균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저분한 거를 만졌을 때 감염되는 대표적인 게 포도구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고름이 생기는 뼈에 고름집이 생기는 염증을 브로디즈 앱시스. 그래서 우리가 골수염에서 포도구균과 앱시스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농양이 생기고 포도구균에 감염이 됐다. 이런 골수염을 브로디즈 앱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용어는요.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용어들은요. 우리가 쪼개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데 브로디즈 앱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외워야 되는 용어잖아. 그래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진단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스테아이티스라고 해서 오스테오가 뭐예요? 뼈고요. ITIS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죠. 뼈에 염증 생기는 거를 다 합쳐서 오스테아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책에서는요, 요게 어디냐 하면은요, 417쪽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에피파이사이티스라고 해서 골단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골단염은요, 이렇게 긴 뼈로 봤을 때 골단이 여기에요. 그쵸? 골단이라고 해서 뼈 끝마디를 얘기를 하고요.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에피파이사이티스라고 하고, 이 골단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라고 그래서요. 여기가 연골 조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뼈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골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골단이 딱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의 뼈가 성장하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이사이티스 골단염 뼈 끝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약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테아이티스 페리오오스테오예요. 페리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데 잘못 끊어졌네요. 페리가 뼈막이라는 뜻이고요. 오스테아이티스라 해서 뼈막염이라고 해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뼈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페리오스테타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오냐면요. 사이필리틱 하면 매독이라는 균이죠. 성병에도 생길 수 있는 매독균이고요. 사이필리틱 오스테오 페리오사이티스 하면은 사이필리틱 오스테오 페리오사이티스 매독성 골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된 걸 얘기를 하고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요. 생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매독아에게서 흔히 보이는 장골의 염증이다. 장골이 어디예요? 이렇게 긴 염증. 이거 어디에 있더라? 팔이라든지 다리에 붙어있는 긴 뼈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스폰딜라이티스, 스폰딜로라고 하면 척추뼈. 우리 척추뼈 어디에요? 목뼈부터 해서 허리뼈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쭉 뼈가 나눠지죠. 26개의 뼈가 있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스폰딜라이티스, 척추에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감염성인 경우에는 결핵성 척추염과 화농성 척추염이 있고, 비감염성은 만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자, 감염성과 비감염성의 특징이 뭘까요? 감염성은요,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비감염성은 만성질환처럼요, 그 부분에서만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류마티스라는 균이 들어와서요, 요 부분에서만 만성적으로 생기는 염증을 비감염성 척추염이라고 하고요. 결핵성이나 화농성 같은 경우는 다른 조직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균주가 생기면은요, 옮겨져서 올 수도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츠 디지즈라고 해서 포트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포트와 결핵균 짝꿍처럼 외웁시다. 브로디즈 앱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구균과 브로디였잖아요. 그래서 뼈에 염증이 생기는데 농양이 생기면서 포도구균에 감염된 거였잖아. 포츠가 붙으면 결핵균에 감염된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결핵균은 혈행성에 의해서 전파가 돼서 뼈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뼈에 결핵균이 생긴 거를 포츠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콕사이티스라고 해서 꼬리뼈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관절의 염증성 질환을 총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제트 디지즈라고 해서 파제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형성 골염, 골 흡수 후 골 형성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를 파제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해서 뼈의 무기질과 단백질이 줄어들어 뼈 조직이 이렇게 엉성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오스테오포로시스, 포로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뼈에 구멍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요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얼기설기 뼈 조직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골다공증, 뼈가 쉽게 부러질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심한 통증이라든지 골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스테오 말라시아 하면 뼈 연화증, 골 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테오 말라시아, 요거는 성인한테서 생기는 비타민 D 대사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아이한테서는 이제 구루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케츠 구루병은요, 아이한테서 주로 소아한테서 많이 생기는 비타민 D 결핍 대사 이상입니다. 스컬비 하면은 괴혈병으로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구나. 오스테오마 하면은 뼈에 생기는 종양해서 오마가 붙었습니다. 뼈 조직에 생기는 양성 종양 오스테오오마 이렇게 오스테오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엑소스토시스라고 해서요. 오스토시스 엑소 바깥으로 뼈가 만들어져 있다. 뼈 연골증 장골의 끝부분이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뼈 종양으로 이렇게 뼈가요. 이쪽 옆으로 해서 연골이 자꾸 붙어서 생기는 거를 엑소스토시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스테오제닉 살코마 붙었으면은 악성 간질 종양, 악성 종양입니다. 뼈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 나쁜 종양, 전이가 될 수 있는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스테오살코마 이런 게 있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골절이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fracture 하면 골절이고요. 골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closed fracture, 폐쇄 골절과 open fracture, 개방 골절이 있는데 closed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뭐예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파열되지 않고요. 뼈가 이 안에서만 부러진 상태를 closed fractur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되고 살이 튀어나왔어요.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태, 요거를 우리는 오픈 프랙처라고 합니다. 오픈 프랙처일 때는 100%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도 찢어졌기 때문에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뼈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100% 수술적 요법이 들어가고요. 클로즈드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에서 심하게 부러졌을 때는 수술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요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금이 갔다라든지 이렇게 부러져서 자기네들끼리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수복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라 얘네 둘이 그냥 스스로 붙을 수 있게끔 캐스트, 기부스만 하고서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클로즈드 프랙처, 폐쇄 골절은요, 피부가 터지지 않은 뼈의 골절이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심플 프랙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피부의 개방성 외상이 없이 일어나는 골절을 심플 프랙처, 단순 골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피부가 찢어졌다, 컴파운드 프랙처라고 얘기를 해서요. 컴파운드 프랙처라고 하면은 복합 골절이라는 용어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복합 골절이라고 하면은 얘가 부러지면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엇갈리기도 하고요. 또 이게 뼈 조각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왜요? 피부가 개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컴파운드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파괴된 골단이 주위의 피부나 구강 내로 개방된 골절을 우리는 컴파운드 복합 골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은 프랙처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 무슨 골절들이 있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병적 골절이 나오고 있고요. 병적 골절은요, 여러분들 책 422쪽에 가서 보시면은요, 패솔로직 프랙처라고 해서요. 패솔로직 프랙처 라고 해서요. 병적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로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로 골절되잖아. 그런데 세로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선형으로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게 뭐냐면 양목 골절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뭐랑 같은 용어냐면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그래서요. 그린 스틱. 뒤에서 용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해서 생나무 골절이라고 그래서요. 한쪽은 휘고요. 한쪽만 금이 간 상태. 아이한테서 주로 일어나요. 왜? 아이들은 아직 뼈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도요. 반만 부러지고 나머지는 휘어지는 불안정 골절의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폐쇄 골절, 개방 골절 이런 말 있고요. 분쇄 골절은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분쇄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용어도 있어요. 커뮤니티드 프랙처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뼈 조각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는 분쇄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골절에 대한 용어들 한 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티드 프랙처, 끼인 골절이라고 그래서 골절된 한쪽의 골편이 다른 쪽의 뼈에 박히는 골절.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러졌는데요. 이렇게 뼈 조각이 이렇게 나오면서 부러지면서 이 뾰족한 부분이 이 안으로 혹 들어가 버려요.
이거 수술 100% 해야 되겠죠. 얘 빼가지고 다시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impacted fracture 끼임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전 골절이라고 그래서 complete fracture라고 해서 뼈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절편을 양분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완전히 골절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불완전 골절은요, 요렇게 반만 골절되는 거, 금 가는 거, 반만 골절되는 거, 완전 골절이 아닌 금만 가거나 열만 생긴 골절을 우리는 incompleted fracture라고 얘기를 하죠. 자, green stick fracture 같은 경우엔 뼈의 한쪽은 부러지고 다른 쪽은 굽어지면서 휘게 되는 골절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양목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한쪽은 부러지는데 한쪽은 휘기만 한다. 아이들은 뼈가 아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박골절이라고 하면요. 우리 척추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지면서 골절이 일어나는 거 compression fracture라고 해서 힘을 받은 쪽으로 뼈가 오므라들면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부러지는 거다. 그래서 척추뼈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충격을 받으면서 골절이 되는 거를 compression fracture 압박 골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depressed fracture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뼈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훅 박혔어요. 뼈의 한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나타나고 두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골절의 형태를 depressed fracture 압박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athologic fracture 병적 골절은요. 뼈의 골절의 원인이요. 이렇게 외상성, 밖에서 누가 쳤다든지 이렇게 넘어졌다든지 이런 외상성의 원인이 아니라 뼈의 염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뼈가 갑자기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pathologic fracture라고 합니다. 골의 질병으로 인하여 골절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pathologic fractu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콜리스 fracture라고 하면요. 손목 관절에서요. 우리가 손목 관절 요 끝에도요. 뭐예요? 뼈의 끝단이기 때문에 우리 성장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2.5cm 올라오는 손목 부분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를 콜리스 골절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뼈 같은 경우에요. 손목과 연결되는 게 레디우스고요. 손목과 연결되지 않는 게 울라예요. 그러면 레디우스의 골절이 일어나는 거를 콜리스 프랙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디스로케이션 어긋남 탈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뭐예요? 뼈가요. 요렇게 관절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게 어깨뼈예요. 요렇게 밖으로 삐져나가져 있는 거.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거를 우리는 디스로케이션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완전 탈구라고 해서요. 요거는요, 아탈구 서블럭세이션이라고 해서요. 요거는요, 우리가 아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약간 삐져나가져 있는 거를 서블럭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2차 시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